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법에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 이해하기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잠재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왜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가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오늘은 10도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약간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일찍 잤어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미니멀 라이프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저자가 직접 실천하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앞부분에는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정리하는 기술,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천했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고 실천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해놨고, 뒤쪽에는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함으로써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어제에 이어서 미니멀 라이프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것의 기능 이상의 어떤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가치,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법에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나의 어떤 겉모습이나 내가 살 수 있는 뭐 자동차, 집, 아니면은 가방, 이런 걸로 빠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를 왜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의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이 부분부터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무척이나 기쁘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은 최고로 기쁠 것이다. 반대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화가 난다.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최악이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방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며 그를 탓하고 비난한다. 흔히 조직의 우두머리나 부자들은 기사가 딸린 외제차를 타고 길을 다닐 때도 수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기세등등하게 걷는다. 명품과 금붙이로 치장한 그들은 마치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나 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조심해. 이해하기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잠재해 있다. SNS에서 누군가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자신을 팔로우해주면 기쁘다. 좋았어.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주는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대화창에 올린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고도 답이 없으면 화가 나고, 식당이나 상점에서 점원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심히 언짢다. 이렇게 가치 있는 나를 몰라주다니. 때때로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나 따위가. 라는 어조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다. 누군가 그렇지 않아.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치를 따지는 탓에 우리는 타인의 비난에 민감하다. 사실 비난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데 있다. 그다지 자신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비난을 넘어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기도 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돌리는 것이다.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회도 모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공공장소에서 총을 난사한다. 폭력과 테러는 자신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손상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내가 이 책을 쓴 동기도 여기에 있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도 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뭔가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어딘가에 있기에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적절한 자기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방법에 있다.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지 그걸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리는 방법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는 법. 사람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알기 쉬운 외모를 표현하는 말을 살펴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키가 크다, 몸매가 좋다, 근육이 멋지다, 세련되다 등이 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외모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남성들도 텔레비전 광고나 잡지의 영향을 받아 운동과 미용에 열심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가치 외에도 내면의 가치가 있다. 자상하다, 재미있다, 부지런하다, 배려심이 있다, 명랑하다, 성실하다, 현명하다, 친절하다, 용기가 있다 등이 내면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내면의 가치는 외모와 달리 한계도 없을 뿐더러 갖고는 보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가치는 여기에서 이제 이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우리가 소비와 이어지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가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 내면의 가치는 남에게 알리기도 어렵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자상한 면이 있다든지 부지런하다든지 아니면 성실하다, 현명하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나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그런 가치, 내면의 가치들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 실은 제멋대로일 때도 있다. 시간을 들여 오랫동안 만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내면은 쉽게 알 수 없다. 내면을 물건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물건으로 알리는 건 어떨까? 물건을 통해 내면을 외모처럼 밖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줄무늬 정장에 반짝이는 갈색 구두를 신고 복잡하고 정밀한 손목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보자. 그러면 누구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저 사람 옷 괜찮아. 잘 입었어. 시계 어머 너무 비싼 거 찼네. 가방도 와 저거 몇백만 원짜리네. 하면서 한눈에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내는 능력, 창조력, 근면함, 인내심 등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건으로 전달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 물건은 보이지 않는 내면과 달리 누구에게나 보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 생각해보면 수렵 채집을 하던 선사시대 남성들은 일을 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획득한 식량의 양으로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없어 곤란해하지 않는다. 이게 식량을 많이 구해오는 걸로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마트에서 식품을 잔뜩 사와도 일을 잘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획득한 식량의 양이나 총 칼로리로는 승부할 수 없다. 자신을 차별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면 뭔가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 그런 대표적인 물건으로 옷이 있다. 락 패션은 틀에 갇히지 않는 감성을, 내추럴 스타일은 우아하고 온화한 인품을, 최신 유행하는 옷은 뛰어난 감각을, 캐주얼한 옷차림은 친근함을 전한다. 패션에 무관심한 사람 역시 패션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 인테리어도 자신의 가치를 쉽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고상한 취향의 가구, 앤틱 수집품, 벽에 붙인 포스터, 정원의 화분 등은 개인의 감각과 성향을 드러내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물건들이 곧 나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건의 쓰임새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제 여기서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건을 자신의 내면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물건은 점점 늘어만 간다. 이게 어제 했던 얘기하고도 또 이제 이어지는 게, 내가 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물건을 샀는데 그게 익숙해지면서 실증이 나는 이 메커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건을 자신의 내면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물건은 점점 늘어만 간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내면을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둔갑해버리기 때문이다. 즉, 물건이 자기 자신이 된다. 물건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건은 한층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도 아닌 물건은 서서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물건은 곧 나이므로 물건을 늘리는 일은 곧 나를 늘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들인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한다. 물건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또 물건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게 되고 그걸 관리하는데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쓰겠죠. 물건 자체가 자신의 가치, 나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당신을 망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내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사라지게 했다. 물건들은 나를 망칠 뿐이었다.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 물건은 도구였다. 석기나 토기처럼 본래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필요한 물건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인간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어느새 물건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내면의 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심하면 우울증이나 자살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까스로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가치에서는 딱 봐서 알 수 있는 외모의 가치도 있지만 내면의 가치도 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어렵고 알리는데 시간도 걸린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물건을 통해 내면의 가치를 전달하는 편이 쉽고 빠르다. 하지만 물건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넘쳐나는 물건에 얽매이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물건이 어느새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물건은 계속 늘어간다. 물건을 늘리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물건은 거꾸로 자신을 공격해 온다. 시간도 에너지도 물건에 빼앗기고 예전에는 도구였던 물건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 이쯤 되면 이미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존재다. 자신을 망칠 정도로 늘어난 물건,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이는 괴물이 된 물건, 도구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물건, 악착같이 일해서 평생을 바치게 하는 물건, 물건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다투는 이상한 현상마저 일어난다. 사실 물건 자체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물건의 가치가 자신과 동등해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건은 당연히 내가 아니며 내 주인도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단지 도구일 뿐이다.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닌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막는 길이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10분 낭독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이 앞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리의 기술, 55가지의 정리의 기술을 정리해 놓은 부분에서 괜찮은 부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지체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내일 제가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